이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저는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노사장이고요. 오늘 자동차 판매 거의 뭐 달인이시죠? 뭐 오래됐죠. 한 27년 정도 제가 했으니까. 뭐 엄청 유명하시던데. 그래서 이제 우리 허 대표님을 모시고 수입차, 국산차 구매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할인의 허와 진실, 워낙 또 사기 뭐 리스 이런 거 많으니까.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의 진실. 대표님이 영상에서 프로모션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사기 예방법, 금융 사기 뭐 이런 거 예방법. 오늘 허 대표님 모시고 허 프로님이 낫나요? 허 대표님이 낫나요? 뭐 저는 그냥 거의 허프로로 더 유명합니다. 네. 허 프로님 모시고 한번 좋은 말씀 들어보면서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좀 이해가 어렵거나 뭐 내용이 좀 복잡한 것들도 있잖아요. 예.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예.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안내하는 걸로 예.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완전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수입차, 국산차 할인의 허가시에서 제일 궁금한 거 요새 사기 리스. 예. 그러니까 리스차를 샀는데 리스 요금을 뭐 싸게 준대.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 당한 애가 있어요. 누구냐면 벤츠 E200인가 뭐 E220 그 쿠페를 샀는데 정상적인 리스 금액이 원래는 130만 원인가 그래요. 근데 90만 원만 내면 된대. 반값 리스요. 전세 리스. 반값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근데 금융을 약간 이상하게 터뜨렸더라고. 보니까 뭐 원래 금융사랑 통화를 안 하고 뭐 이상하게 터뜨려가지고 처음에 48개월 중에 12개월 동안은 90만 원만 냈어요. 근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. 그렇죠. 그래서 책임을 다 가지고 지금은 130만 원씩 내는데 알고 봤더니 이 차의 정확한 리스 요금은 사실은 110만 원 정도가 정확한 거고 더 비싸게 내는 데다가 이 친구가 이 차를 새 차로 산 게 아니에요. 한 번 등록됐던 차가 주행거리가 한 1600km 정도 있는 거를 중고로 재리스를 터뜨린 거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1년 동안 월 40만 원씩 싸게 냈다 하더라도 그게 뭐 1년 해봤자 500만 원 안 되잖아요. 40만 원씩. 실질적으로 내 친구가 당한 금액은 한 3천만 원 당했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띄울게요. 저 화면에다. 자, 지금 금감원에서 이 발표를 한 겁니다. 네. 제목은 중고차 리스 시 리스료 대납 사기 주의하세요.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. 현재는 금감원에서 리스나 장기 렌트를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이 사기가 많으니까 이 금속법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금감원에 이 리스하고 이 장기 렌트를 팔려는 사람은 금속법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. 금감원에. 금속법이면 금속활자 그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아니고 이제 금융이죠. 금융인가요? 그렇죠. 네.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속법에 등록이 되지 않은 그 직원이 만약에 차를 팔았습니다. 그러면 저 같은 회사는 수억 원의 이 벌금을 이 과징금을 먹게 돼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스 사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?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.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. 그죠.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버립니다. 그 욕심, 싸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혼이 나가버리는 거죠, 한마디로. 정상적인 차를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. 당연하죠. 이 금융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견적서를 뭐 서너 군데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?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너 군데 받아봐야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. 1, 2만 원 차이겠죠. 그렇죠. 2, 3만 원 이제 차이. 누가 어떻게 이걸 이제 처리를 해줄 거냐, 누가 책임을 진짜 져줄 거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유독 싼 게 있습니다. 걔네가 사기죠. 100% 사기입니다. 100%.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그럼 알려주시겠습니까? 어떤 식으로 하는지? 쉽게 얘기하면 당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. 일단 반값 리스하고 이 전세 리스는 도저히 그 값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 상품 자체가. 그런데 이 리스를 계약을 합니다.
계약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계약서를 이제 캐피탈사하고 진행을 하거든요. 거기서 바로 이 사기 업체가 이면 계약을 받습니다. 이면. 맞아요. 제 친구도 그랬어요. 네. 계약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나 더 그랬어요. 있어요. 네. 그 이면 계약서를 딱 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. 이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반값 리스를 줄 수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국내 최초로 이 허프로가 이면 계약서가 어떤 건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면 계약서입니다. 이용 계약서란에 보면 분명히 보증금 2천만 원 돼 있습니다. 이용료가 58만 2천 원입니다. 월 납입료는 112만 8,300원이라는 얘기.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. 이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아우디 A6인데 2018년 4월식입니다. 그 주행거리가 10,000km가 튀었어요. 이거 우리 제로 플랜으로 해도 새 차가 70 몇만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중고차가 110 얼마가 나옵니까? 참이 어이가 없습니다. 이용료 58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죠. 이제 이게 이면 계약입니다. 지금 여기 모토스는 한땡 오토리스라고 지금 먹튀를 했습니다. 제가 이걸 좀 찾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먹튀를 하고 또 이 먹튀한 이 업체는 이름을 바꿨습니다.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밴드, 카페 이런 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밴드라든지 아니면 이 유튜브도 밑에 보면 노랗게 광고라고 돼 있습니다. 뭐 마치 엄청 싼 것처럼 이게 바로 다 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. 이명계약서 분명히 보셨죠? 자, 그럼 본 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JB 우리캐피탈과 이 본 계약서를 한 겁니다. 자, 차량 가격이 이 4,600만 원입니다.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. 4,600만 원 모델이 어떻게 100 얼마가 나옵니까? 완전히 눈탱이를 씌웠습니다.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또 보세요. 아까는 보증금이 분명히 2천만 원 있었죠. 자, 본 계약, 캐피탈과의 계약은 보증금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잔존가치 30%. 이 돈 내야지 찾아가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 리스 기간 48개월입니다. 이면 계약에서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지금 이 한땡 오토리스에 이 당하신 분들이 지금 이 카페를 결성해 갖고 있는데 386명 정도가 됩니다. 아주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. 질적으로.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아까 이명계약서 분명히 2천만 원 보증금 있었죠. 월 납입금하고. 자, 근데 이게 지금 본계약서입니다. 이 본계약서 지금 보시죠. 보증금이 0원입니다. 이 보증금 원계약서, 그러니까 원계약서대로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원계약서에 JB 우리 캐피탈에서 전화가 와서 보증금은 안 들어갔죠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예. 할부금이 월 얼마입니다. 예. 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 냈는데 왜 0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? 한땡 오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JB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네네네네 라고만 얘기를 해라.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JB 캐피탈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이면 계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면 계약서를 무조건 쓸 때는 100% 사기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 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. 이 당하신 분들은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사기 업체는 뭐냐면 대표는 3개월간만 금융 지급을 하게 되면 면책 듣고 면책 특권이 돼버립니다. 그럼 서장고 돌아다녀요. 대표는 돈 수십억. 우리의 사고가 아니었다. 그렇죠.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렇죠. 그렇게 된 거다. 그 이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투자 형식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부분, 그러니까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. 캐피탈에서 내가 정확히 계약한 금액, 보증금 얼마, 이게 정확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면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100% 사기입니다. 그리고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당하시고 계신 분들은 허프로한테 전화를 주시면 이미 먹튀한 업체의 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.
하지만 이미 회사는 살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허프로가 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가능해요? 제가 가능합니다. A라는 업체한테 내가 당했어. 예. 근데 이 업체가 이제 쌩깔라 그래. 예. 막 돈도 지원 안 해주고. 예. 그리고 제 친구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리스사하고의 계약은 보증금이 뭐 2천에 그렇죠. 뭐 2천이었어. 뭐 예. 잔존가치 몇 프로에서. 예, 맞습니다. 근데 내가 다시 다른 싸게 해준다는 업체를 보니까 보증금이 거의 1,000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. 그렇죠. 근데 보증금도 얼들이 없어진 거야. 그렇죠. 보증금도 날리고 내 신용도 날리고. 그리고 월 리스료도 반값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렇죠. 우리 어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. 그렇죠. 근데 구제받을 데가 없어. 내 친구도 12개월 동안 지원을 근데 받았어. 여기서 더 악질이 있습니다. 더 악질은 뭐냐면 이런 사기 형태가 이 지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 다단계식으로 퍼져나가고 제 있어요. 친구도 자기 선배 때문에 산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명을 소개해 오지 않습니까? 나한테 수당이 수백만 원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아는 지인을 데려와요. 예를 들면 선배야. 형님 저 돈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면 야 나도 당했어. 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업을 한대. 그러니까 야 돈을 얼마 더 내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해서 갚는다고 한다. 또 한 번 또 돈을 가져가요. 아주 진짜 악질입니다. 악질.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런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소개해서 이렇게 차를 사라고 꼬드기는 거잖아요. 예. 대표님도 얼마 전에 저한테 차 사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제 슬로건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유, 지금? 아닌가? 저한테 차 사라고 하셨잖아요. 그거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죠. 아 그런 거죠. 왜냐면 대표님은 정식으로 저는- 사라고 한 거잖아요, 그쵸. 저한테. 저는 전 직원이 예. 이 금속법에 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 네. 저 또한 회사가 확실하고 제가 그럼요. 오래돼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제가 뭐 마인드가 좀 강하고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기 유형이 어떤 사기 유형이냐면 지금 중고에 허위 매물 하는 직원들 있죠. 그 직원들이 지금 많이 그만두면서 리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아 중고 매매 단지의 그렇죠. 그 떴다방 애들이 예, 그냥 예, 그 사기꾼들이 넘어와서 자기네들이 견적서를 만들어 아.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. 일단 손님한테 싼 견적을 주는 거예요. 네. 싼 견적을 주고 손님 계약을 해. 네. 돈을 줘 보증금을. 먹고 튀든지 네. 아니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신용이 떨어진다. 뭐가 떨어진다. 거절이 났다. 하면서 원래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이는 거죠. 결국은 보게 되면 정상적인 업체보다 더 비싸게 이 차를 구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. 대표님 그 만약에 수입차인데 한 4천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 전후 수입차인데 이걸 뭐 장기 렌트를 해서 나중에 차량을 반납 조건이면 예. 반납 조건이 보증금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자 그랬을 때 5천만 원짜리인데 A라는 업체에서는 리스료가 아니 렌트료가 한 달에 예. 48개월 했을 때 예. 88만 원이래. 예. B라는 업체는 85만 원이래. 예. 그다음에 C라는 업체는 79만 5천 원이야. 예. 이 79만 5천 원도 가능한 겁니까? 그러면 A라는 업체하고는 약간 월 리스료가 8% 정도 차이 나거든요. 이거는 가능할까요? 이거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견적만 그렇게 주는 거예요. 이 견적이라는 것은 네.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. 지금은 이 코끼리 일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. 코끼리 일구 사태는 뭐예요?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아, 예. 그래서 코끼리가 아프구나. 나 몰랐네. 아프리카 전화에 아 그렇군요. 네. 예.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견적을 받는 거예요. 계약을 먼저 받는 거예요. 네. 계약을 받고 이제 심사에 떨어졌다면 이것도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. 아니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본 건 그거예요. 예. 얘가 이제 이 88만 원, 85만 원, 79만 원을 예. 다 48개월을 정해 보면 예. 얼추 금액이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잔존 A, 가치. B, C 업체가 한 달에 리스료가 어떤 수당이나 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7, 8%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. 이거는 절대 7, 8%는 날 수가 없고요. 정말 마진이 내가 노마진 하면 1.5% 정도. 진짜 심해야 2% 정도. 2%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예, 아주 심해야 2%예요. 그러면은 제가 그때 그 다른 차 알아봤었는데 예. 보니까 월 리스료가 그때 차 더 쌌어요. 4천 얼마짜리였는데 예. 월 리스료가 6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
그 영업사원분이 어쩔 수 없이 피가 몇 예. 프로가 들어갔다.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똑같은 차는 아닌데 다른 차로 했더니 여기는 피가 한 군데는 6%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2.5인가 2.8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가 한 3% 나는 거죠. 6%대의 차를 사면요. 예. 완전 뒤통수 맞는 거지, 뒤통수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이가 예. 저는 지금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한 거 그때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이 업체는 사기 업체는 아니란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정식 매장이니까. 정식 업체인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우디면 아우디, BMW면 BMW, 네. 이 자기네 파이낸셜이 있습니다. 네. 그 파이낸셜은 상당히 비쌉니다. 그러니까. 예. 근데 저희는 제휴가 돼 있어요. 예를 들면 코스트코가 현대카드만 지금 쓰잖아요. 네. 저희도 너희들한테 예를 들면 500억 이상은 해줄 테니 우리는 얼마를 낮춰다오. 그리고 이제 금액에서 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 잔존 가치. 네. 잔존 가치가 고장가로 갈수록 월 납입금이 적어집니다. 네. 그리고 잔존 가치를 낮추면 월 불입금이 높아지겠죠. 네. 그렇게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또 장난치는 게 뭐냐면 이 할인. 예를 들어서 할인이 1,000만 원이야. 근데 B라는 업체는 500만 원이야. 근데 여기서 잘 모르는 차알모 소비자들은 1,000만 원 해주는 데 가서 차를 덜렁 사고 맙니다. 나머지 이제 금융에서 눈탱이 맞는 거죠. 그렇죠. 바로 그거지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할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. 리스하고 장기 렌트는 할인을 보시는 게 아니고 월 리스료를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얼마나 이 업체가 큰지, 대형 업체인지.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래 소형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회사 그만둬갖고 서너 명이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차 한 번 팔고 나면 그냥 나 몰라라.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? 그냥 하늘에 붕 떠버려요. 뭐 고장나도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뭐 황당하죠. 그러니까 큰 업체들은 그런 걸 책임을 다 집니다. 저 역시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. 정말 모범적인 업체가 더 많습니다.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진흙탕을 만든다고 그렇게 그런 작은 업체들이 때문에 이 잘하고 있는 사람도 이 욕을 먹는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무조건 왜 그러냐면 싼 거 계속 찾다 보면 결국에 만나는 것은 바로 사기꾼입니다. 또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중고 리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뭐 중고 리스 무조건 피하라는 얘기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고 리스는 더 많이 살펴봐야 돼요. 차도 봐야 되고. 하지만 신차 같은 경우는 이 워런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게 할인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. 프로모션이. 근데 유독 업체가 할인이 많어. 그러니까 100% 사기예요. 이 할인은 크게 차이 나봐야 50에서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. 대표님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거나 그럴 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차를 사요. 리스나 렌트로 차를 산다고 쳐요. 한 5천만 원짜리 차를. 금리가 몇 %가 정상이에요? 금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금리는 지금 파이낸셜 금리가 5% 이상이에요. 5%? 네, 파이낸셜이 왜 그러냐면 파이낸셜 자기 거를 써줘야 할인이 2% 정도 더 받아요. 할인을. 예를 들어 타사를 쓰면 2%를 못 받거든요. 할인을 더. 그러니까 자기네 걸 쓰라 이런 거지. 자기 딜러사. 그러니까 그 만약에 벤츠다. 예. 그러면 벤츠 파이낸셜을 쓰게 되면 차값의 할인을 2%를 해주겠다. 그 2%를 더 받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해놓고 파이낸셜에서 이자를 더 받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앞에서 디스카운트 해주고 뒤에서 장기로 다 받는.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자 그러면 파이낸셜이 5% 이상이다. 예. 그러면 이 파이낸셜 그 딜러 사이 파이낸셜 말고 또 뭐가 있죠 금융사가? 금융사가 엄청 많죠. 네. 그러면 기타 파이낸셜. 뭐 기타 파이는 농협도 있고 예.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. 걔네들은 그럼 금리가 몇 프로예요? 금리가 이게 시세처럼 약간 좀 차이가 나요. 평균적으로.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할부 금리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그럼 파이낸셜처럼 5% 이상을 받아요? 그런데 저한테 문의 주시면 보증금을 이거 팁입니다. 보증금을 30% 정도 내시면 네. 보증금은 맡겨놓는 돈이에요. 나중에 찾아가는 돈이잖아요. 30% 내시면 금리를 3%대 미만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여기 파이낸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? 30% 보증금을 하면 얘네도 내려주지 않을까요?
그렇게 하려면 딴 데를 써야 돼. 다른 캐피탈을 샀어. 아 얘네는 그렇게는 안 해주는 거죠. 그렇죠. 그거는? 대신에 이제 이 딜러사들이 좀 야비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파이낸셜을 써야 차를 또 빨리 줘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할부나 현금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또 하나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 현금으로 구매하시지 않습니까? 그럼 2% 할인이 적습니다. 그때는 할부를 딱 2천만 원만 하세요. 2천만 원을 딱 하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일시납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. 예를 들면 1억짜리 같으면 차가 2%면 200만 원이에요. 네. 그러면 그거를 2%면 200만 원이에요. 다음 달에 그냥 갚아버리면 할부를 쓴 다음에 갚아버리면. 그렇죠.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. 2%가. 그런데 2천에 2%니까 얼마 안 될 거죠. 그렇지. 2천이 2%가 40만 원이죠. 그럼 결국은 나는 160만 원 이득을 보는 거죠. 자, 대표님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. 제일 중요한 게, 자, 딜러십에서 차를 샀을 때 파이낸셜 이자율이 5%가 살짝 넘고, 예. 기타에서도 5%가 넘어요. 예. 방금 대표님께서는 카카오톡에서 하게 되면 보증금 30% 이상을 쓰면 예. 3% 미만으로 해준다 그랬어요. 3% 미만대로 내릴 수도 있고 신용이 나쁘신 분들은 안 돼요. 근데 만약에 예. 30%가 아니라 얘네들처럼 뭐 20%다. 예. 그러면 대표님도 금리는 똑같이 5%인가요? 아, 그렇진 않죠. 거기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, 금리가. 3%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. 그럼 무조건 1% 이상은 싼 거네요. 그렇죠. 당연히 그렇게 싸야 경쟁력이 있고. 그러면 그렇게 싸면 얘네들은 왜 그렇게 싸게 안 해줘요? 얘네들은 자기네 딜러사의 마진이 있고. 아, 마진이지. 하긴 그리고 이게 마진인 거죠. 네, 금융사가 마진. 먹는 게 아니고. 마진이 있으니까.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내가 리스나 장기 렌트 할부나 현금 구입했을 때 타고 다니다 보면 내가 차를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알게 됩니다. 그걸 분명히 알게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뻥튀기 견적이나 카카오톡에 불친절하면 저한테 무조건 고발하라고 제가 제 전화번호를 아예 띄워놔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직원들을 뭐 쫓아다니면서 이게 감시를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단 모든 직원이 전부 다 녹취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불친절한 게 나오면 그 녹취 번호를 제가 다 깝니다. 그 녹취를 들어보면 아니까요.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. 직원이 지금까지 판차를 전부 다 돌려요, 전화를 해서. 그 불만사항이 있었냐, 없었냐. 이런 거 이제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의 노하우가 됐죠. 그러니까 차를 많이 파는 것보다 차를 팔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고객을 관리해 주냐. 이게 더 큰 문제죠. 대표님,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네.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건 이 지금 시장은 자율 경쟁이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대표님이 이유를 싸게 해주는 건 대표님이 뭐 금융사를 어떻게 주물러서가 아니라 마진을 더 조금 먹겠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마진이니까. 마진을 조금 그러니까 먹고 파니까 방리담에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진을 높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전 그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표님한테 차를 살 텐데 예. 이 기타 금융사나 정식 딜러사의 파이낸셜은 대표님하고 경쟁을 붙게 되면 소비자가 일로 넘어갈 거잖아. 싸니까. 그렇죠. 그럼 자기네들도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나요? 같이 경쟁을 하려면.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기 딜러사의 또 딜러의 또 재량이에요. 그러니까 딜러가 좀 똑똑하다. 난 방리담회를 하겠다. 하는 딜러들은 타사를 써요. 저 같은 데다 우리 회사에 또 문의를 해요. 딜러가. 그런데 이제 매장에서 당직 보면서 그냥 한 방에 내가 월급을 벌여야 되겠다. 그 손님에 따라서 그렇죠. 내가 이제 차를 파는데 예. 우리 박민성 PD 같이 이제 순진하고 예. 제가 약간 수총각기가 있어요. 아직 결혼했으니까 수총각은 아니겠지. 근데 저런 애가 오면은 딱 상담을 해보고 요 새끼 봐라 이거 그렇죠, 5% 그렇죠. 때려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자사 파이낸셜을 때린 다음에 그렇죠. 자사 파이낸셜은 이자율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뭐 띵가 먹는 거 아닙니다. 믿고 사셔도 됩니다. 우리가 벤츠고 뭐 예를 들어서요. 내가 벤츠를 팔고 벤츠 파이낸셜인데 뭘 의심합니까? 그렇죠. 맞는 겁니다. 근데 손님이 안 따지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피도 좀 받고 예. 회사에서 뭐 이렇게 높은 저기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옛날에는 사실 막 9%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지금 그렇게 하면 고소당하죠. 네, 그래서 회사 이렇게 해서 그만둬야지. 뭐 할인해주고 하는데 손님 만약 실제 전문 용어로 빠꿈이야. 네. 손님이 빠꿈이야. 빠꿈이 가서 야 뭔 소리야. 너 이자율이 이거 해갖고 내가 보증금 맞습니다. 30에 잔존 네. 이렇게 하면 딴 데야.
사장님,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내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사실은 그렇게는 저희는 차를 팔지 않죠.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사이드로 이제 금융사를 알아본다는 거네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 견적을 주질 않아요.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. 딜러가 정말 마진이 없이 마이너스로 차를 판매를 하게 되면요. 어떻게 하냐면 딜러의 행동이 이 고객은 솔직히 해서 삑삑 고객이야 해서 자기 전산에서 그냥 지워버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.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나 봤어요. 예. 제 아는 분이 차 예. 샀는데 딜러가 전화를 안 받는데. 왜? 딴 사람이 전화하면 받는데 자기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. 알고 봤더니 차 살 때 그러냐면, 힘들게 산 거예요. 차 마이너스로 쉽게 마진 없이 산 거죠. 왜 그러냐면 딜러들도 요즘에 왜 자꾸 이직률이 높으냐면 출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월급보다 빚이 쌓여요. 그래서 지금 수입차 딜러들 중에 보면 1년, 2년 하다가 오히려 돈을 벌기보다는 빚이 쌓여서 나갑니다.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차 금액이 크니까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. 50만 원 좀 더 싸게 살려고 관리를 못 받는 거예요. 차라리 그러지 말고 딜러하고의 어떤 상생, 딜러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. 근데 그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. 50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예요. 근데 차를 뭐 수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살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 50만 원, 100만 원 때문에 나중에 관리도 못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지 않다고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은 합리성 있게 서로 상생을 해서 이 차도 팔고 이러면 딜러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대표님께 딱 핵심만 보자고 하면 3%에서 5%대로 왔다 갔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 금리는. 정도. 예. 그 정도에서 이제 얼마나 합리적이고 책임을 여기주고 정직하게 차를 파는 딜러한테 차를 사면 되는다. 예. 그렇게 하고. 여기서 제가 또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신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요. 자기의 그렇죠. 신용하고 금리는 그렇죠. 직결이 비례해서 있습니다. 간다. 예, 아니, 그렇죠. 반비례네요. 신용이 안 예. 좋으면 금리는 올라가니까. 그렇죠. 반비례로. 그거를 그러니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견적이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견적을 딱 받습니다. 그게 100% 맞는 견적이 아닙니다. 그거를 정확히 심사를 떠야 돼요. 심사를 봐야지만 아주 올바른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사기는 아닙니다. 많이 이제 업체들이 하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호객행위죠. 호객행위. 그러니까 과다 할인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. 그 손님을 일단 호객행위에서 잡는 거죠. 잡은 다음에 그냥 뭐 구워 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수수료 0%. 이해되세요, 노 사장님? 차를 파는 말이 안 되죠. 수수료 없이 차를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수료 0%또 아니 이거를 또 믿고 진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. 수수료 0%면 자원봉사인데.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차를 판다는 건 말이 안 그 되죠. 수수료 0%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차가 나왔어. 뭐 썬팅도 해줘야 되고 블랙박스 해줘야 되고 뭐 유리막 코팅 5종 세트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. 아니 그런데 그거 자기가 자원으로 해주고 또 심사하면 서류도 받으러 왔다 갔다 다녀야 되고 차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분은 아마 이 천사표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대표님 오늘 예.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를 쭉 풀어서 해줬는데 오늘은 사실 예시 영상 있잖아요. 쭉 예, 이제 예. 앞으로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. 예. 다음에 다시 또 좀 디테일하게 예. 항목별로 알려주는 걸 예. 한번 더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. 다음 편에는 네. 항목별로 조목조목하게 제가 전부 다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